반갑습니다. 4월 9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치 테마주가 득세했고 특히 정책주로 엮인 세종시 계연주죠. 계룡산업. 자, 이전까지 우리 정책주 특히 계연주들 보면은 다 징백에 시총 작고 뭔가 좀 이상한 좀 별로인 종목들이었잖아요. 손이 좀 안 가는. 근데 계룡산업이 딱 등장하면서 계룡건설인가요? 계룡건설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수급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시장의 큰 화두는 계연주였다. 신행정 수도법 추진. 그 다음에 간밤에 한덕수 권한대행 트럼프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선 LNG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슈가 있어서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강관업체. 재료적으로는 이렇게 좀 새로운 재료들이 좀 쓸만한 재료들이 있었고 뭐 카티스가 상한가를 갔지만 실제 강함은 계룡건설이 강했다. 그 두 개 정도로 보고 있고 좀 새롭게 등장한 이제 정책주 이슈는 AI, AI 챗봇 관련한.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안 오르고 있어요. 많이 안 오르고 있어. 특정 이제 거기서도 약간 이재명 대표와 선이 그 안면이 있거나 혹은 민주당 쪽 계열이거나 약간 그런 쪽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AI 오를 거면은 정말 많거든요. 종목들 가야 될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조금 움직이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자연과 환경이 좀 움직였는데 요거는 원래 끼가 좋은데 그냥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그런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5분 시황에서는 정책주 정리했고 그 다음에 LNG 딱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했습니다. 스마트팜.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식량 안보 문제가 이제 걸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FTA로 농산물 이런 거 수입을 해서 적정 수준을 맞춰난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을 좀 억제하는 효과를 생활 물가를 가져왔는데 이거 이제 전 세계 추이가 관세 정쟁으로 인해서 이제 각자 도생. 예전 자유무역이라 해서 우리가 뭐 잘하는 거 자동차 팔고 딴 데 뭐 저렴한 소고기 들고 오고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했다면은 이젠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농업을 장려를 할 겁니다. 근데 그냥 뭐 농기계 뭐 트럭 돌리고 이런 이런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공장형 스마트팜. 왜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작기 때문에 땅을 최대한 줄이고 거기 IT 강국이죠. 그런 신기술 통해 수경 재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분명히 이거 그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 재료가 엮이게 될 겁니다. 바닥주들 이제 돌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세력 형님들은 좀 한 발 빠른 것 같아. 그래서 매집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팜 관련주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재료는 뭐 두 개는 맞췄네요. 정책주랑 LNG. 근데 그 스마트팜도 움직여서 세 개에 맞춘 셈이 됐습니다. 봅시다. 자, 그 오늘 이재명 주들이 조금 올랐고, 그럼 이제 내일 또 보수 쪽 종목도 오르겠죠. 왜?
보수 쪽 종목들이 최근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으니까 LNG랑 조선, LNG 조선 이렇게 재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좀 쉬운 재료였죠. 그 다음에 스마트팜 정리. 총 3개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강한 종목. 요거 많이 궁금하셨죠? 일단 멤버십에 나간 것들 말씀을 드리면은 크라우드웍스를 나갔고, 역시나 집요하게 상승 3파자리만 노리고 있죠. 어떻게? 이 전체가 하나의 1파로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파동 다 끝났어요. 그럼 내려서 슈팅이 정고점 뚫는 상승이 뚫을 수가 없거든요. 뚫는 상승이 나왔다면은 거기다 재료까지 정치 주면은 확장 형태라는 겁니다. 3파 확장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절대지선 보면 알겠지만 귀신같이 반등이 나옵니다. 귀신같이 반등이 나와요. 퍼센트만 하더라도 5%, 4%, 5%, 8% 난리죠. 강한 종목 확실하다. 자, 그 다음으로 본 건 계룡건설. 상당히 저는 가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연주라 하면은 특히 정책주라 하면은 그래도 증백이거나 관리나 이런 거면은 좀 곤란해요. 신용이 써지는, 미수가 써지는 계룡건설이 이런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앞에 유라테크고 뭐고 다 제끼고 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상 그래요. 거래대금이 터질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있다고. 흔히 말하는 이제 분치를 하는 거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나 얘도 여기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선주 정치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됩니다. 이거 5년에 한 번 오는 건데 거기다 기간도 60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쭉쭉 올리는 확장형 파동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보면은 그러니까 1파를 하락하면 보통 이제 저점 이탈 전까지 밀 수 있잖아요. 이래도 파동이 깨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또 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예상되는 조정 파동은 많이 못 뺍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못 빼요. 자, 최근에 알렘 전 목표가 도달했고 거기도 밀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야 많이 밀려도 여기 이 지지봉, 이 주도주 봉의 시가는 깨기 어려워요. 얘는 특이 케이스죠. 공매도가 일단 허용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 때려 박으면서 밀린 모습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대 안 먹힐 거라고.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 근처 오면은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왜? 이제 내일은 보수 후보들 종목들이 움직일 차례니까. 그리고 보수 1위 평화홀딩스. 자, 이런 것도 지금 자리가 어딥니까? 내일 갭 하락 살짝 나면 바로 5일선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저점도 있죠? 갭 하락 시가를 전저점 근처 맞추고 저가로 오가 5일선 살짝 터치하고 상승이 나오거나 도지 마감해서 오늘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상승, 주말 양일간 일단 들어 올려놓고 보는 겁니다. 세력대 입장에서는 들어 올려놓고 악재 나오면 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흐름 많거든요. 일부러 좀 물리게 하려는 경향도 있고 토일이니까 사람들이 또 개미가 좀 덜 날라붙는 효과도 있고 그림 그리자면은 제가 세력이라면은 도지 하나 만들고 혹은 윗골이 있는 도지도 만들어서 이제 뭐 금요일날 슈팅
종고를 아마 뚫겠죠. 힘으로 보면은 뭐 쌍봉을 찍든지 해서. 그래서 금, 토 지나고 또 월요일 이제 뭐 추가적인 이슈나 주말 동안 무조건 이슈 있을 거거든요. 대선 주자들의 입이나 혹은 뭐 칼럼의 형태나 단독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정책은 어떤 걸 할 것이고 위원장 누구고 뭐 구성어 이렇게 했고 어떤 정책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말 동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은 5일선과 그리고 시가 라인 강한 지지를 가진 그러니까 조정을 최대한 쓸 수 있다면은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계예요. 제가 볼 때는 더 안 밀려 이거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한 10%짜리 상승 윗꼬리봉 하나 만들어주고 종가 양봉 마감한 다음에 역시나 평화홀딩스 보면서 혹은 얘가 이제 대장을 탈환하든지 해서 금요일날 뭔가 이제 노림수가 나오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오늘과 내일은 짧은 파동을 하나 노리는 정도가 될 거고 금요일이 메인 매치일 겁니다. 이게 또 다른 거 뭐 있지? 홍준표 뭐였지? 갑자기 영남스틸. 이것도 비슷한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한번 반등을 주고 밀린 모습이네. 파동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내리는 거는 그러니까 내릴 거면은 안랩이나 대형 포장 같이 그냥 반등 없이 그냥 쭉 미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골이 깊으면은 뭐 매도 높다 뭐 이런 말처럼 반등도 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내리면은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갭맥 꼴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5일선을 받고 반등 나오고 쭉 밀었다가 여기서 다시 만들어서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역시나 여기 이거는 3파짜리죠. 어떻게? 전체 크기로 봤을 때 여기 1파로 치고 3파 확장의 모습. 지금 정치주든 다 확장 파동이기 때문에 힘이 좋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 센 거 찾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계룡건설 아까 했나? 계룡건설 종목 선정했고 반등 봅시다. 3.79, 4.77 요게 대박이죠. 16% 됐네. 하루 농사 끝이네. 하루 매매 끝이네. 마지막으로 자연과 환경했습니다. 반등 파동의 형태지만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도 타점 와서 반등 잘 줬습니다. 4.83% 반등 잘 줬어요. 그렇게 오늘 강한 종목 말씀드렸고 눌림 매매 다 성공입니다. 강한 종목을 하면은 어디서 사든 수익이 되는데 이제 이런 절대지선을 바탕으로 눌림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대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저점을 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손익비 강화 세트 할인하고 있거든요. 할인하니까 말을 하는 거야. 할인 안 하면 이제 말 안 합니다. 비싸잖아. 제가 여러분 주머니 사정 아니까 이렇게 할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 19일까지입니다. 비싸게 안 받아요. 주머니 사정 다 아는데 뭐. 그렇게 멤버십에서는 종목 선정 잘 해드렸고 확실히 오전에 계룡건설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를 하고 나서 솔직히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동양철관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눌림 매매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 만한 게 뭐 쭉쭉 올라갔지만
요거는 돌파할 때 형태가 좀 좋았다. 그래서 이제 돌파 좀 팁을 드리면은 항상 그 좀 강하게 이게 확장 파동이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흔히 말하는 고점 넘으면 바로 쭉쭉쭉 가는 이런 형태의 확장 파동인데 이 확장 파동만 노리는 이제 좀 비법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절대지선 초록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노랑선이나 주황선을 돌파하면서 소화를 시키려 하는 흔적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냥 뚫는 게 한 번 뚫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한번 노란선 터치하고 밀었다가 뚫고 N자 만들었죠. 그 다음에 조정 나오면서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데 이 상승이 확장 파동이 시작되는 상승입니다. 이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요 고점, 신고가 고점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무슨 구조냐면은 우리 매산자 아시죠? 우리 이 고점에서 매산자 나오면 이제 하락 추세로 연결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지금 그게 나왔는데 찔끔 나왔죠? 그럼 이게 넘긴다는 말은 하락 추세 연결이 아니라 이걸 하나의 파동, 1파동을 치고 3파 확장 파동에 연결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5파 확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다 3파 확장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안 줘요. 5파까지 가면 또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가 밀어서 다시 쏜다? 여기서는 페이크 무빙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잖아. 여기도 한번 주고 여기도 한번 주고 이 물려있는 개미 다 바꿔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집이 덜 된 세력들이 물량 확보 못했는데 뭐 갑자기 재료가 엮여가지고 슈팅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런 모습, 분봉상 이런 모습을 연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물량들, 본절 탈출하려는 물량, 수익 실하는 물량 다 먹어가지고 쭉쭉 들어 올리게 돼요. 조정도 깊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또 이런 모습 보이면서 또 물량 매집.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거 이제 공격적인 상승 매집 형태라고 하거든요. 물량이 없는 애들. 그럼 올릴 때 돈 별로 올릴 때 돈 별로 안 씁니다. 그리고 급하게 내리면 역시나 돈 별로 안 써요. 물량도 덜 털리고. 근데 이제 개인들 손절매는 엄청나게 나오겠죠. 살짝 반등 주고 이러면 여기서 쏙 다 털리고 또 한 번 쏘면 쏘는데 본절 물량 먹고 이런 자리 연구를 좀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뭐 스킬적으로는 절대지선을 바탕으로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승률이 좋다고 보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본다면은 이제 3파 확장이기 때문에 좀 높아 보여도 배팅이 된다는 겁니다. 배팅이 돼요. 거기다 이제 재료까지 있고 이게 그 테마의 대장이다. 그럼 존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형 포장. 어제 제가 단타 했다라고 말씀드린 대형 포장도 어때요? 느낌 있잖아. 어떻게? 초록선을 뚫고 조정 나왔다가 이제 노란선까지 뚫었어. 힘이 좋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 살짝 주고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확장 파동이 시작되는 거야. 응?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확실하게 이런 절대지선 넘겼는지 확인하고 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흔들기 엄청 셉니다. 확장 파동인 거 안 들키려고 거기다가 일부러 던져요. 그래서 이 캔들이 3분봉이 완성될 때는 이게 이뻐 보이지만 요 안에서는 올렸다가 거의 들었다가 올렸다가 들었다가 올렸다가 일부러 깼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절대 지지선이 있으면은 이런 회복하는 소화를 했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편하죠. 없는 분들은 이제 지지저항 보면서 이게 확장 파동일까
아니면 페이크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요 자리에 배팅이 가능합니다. 높아도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왜? 확장 파동이니까. 더 크게 보면은 요 삼각 수렴의 형태로 지그재그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5파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가 1파동. 어때요? 깊죠, 지금? 자, 제가 엘리어트 파동의 성질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상승 1파가 나왔어요. 2파가 저렇게 깊게, 이런 형태로 내려오면은, 이거는 이제 기간 조정만 된 거고, 그 가격 조정만 된 형태잖아요. 급하게 내려오고, 급하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 거기다 들어 올려서 이 자리에서 천천히, 그러니까 반등을 잘 주면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지그재그 파동이라는데, 항상 파동을 보실 때, 여기서 가격 조정만 엄청나게 막 무섭게 떨어졌다 반등 나왔다 무섭게 떨어졌다 반등 나왔다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걸 넘어서는 3파동이 나왔을 때는 이 자리에서 이런 아까 전 나왔던 이런 급한 게 하락이 아니라 완만하게 이렇게 반등 하락 주면서 내려온다. 그럼 이 파동은 하락 4파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기다려요? 상승 5파가 기다리고 있지. 그럼 느낌 와요? 또 이거를 이거 전체를 하나의 상승 1파로 보면 어때요? 지금 이 흐름이 어때요? 반등 거의 없이 내려왔죠? 모습이 어때요? 가격 조정만 있잖아. 그럼 이게 뭐 조정 올라와서 슈팅이 나와서 이걸 뚫었어요. 그러면은 상승 3파가 될 거고, 그럼 뚫은 다음이 중요한 거. 뚫은 다음이 안 봐도 비디오지만 정치주의 특수성이 있죠. 확장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반등 충분히 주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전체 하락분을 봐도 많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고점 넘기면서 5파동이 또 기대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급하게 오른 종목의 특징상 얘는 이미 이렇게 빠져버렸으니까 상승 1파 확장은 아니라서 만약에 전고점을 뚫는다면은 상승 3파나 3파 확장이나 5파 확장이 기대되는 모습이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급하게 가면은 아이고 이게 아니라 1파가 길어요. 이게 이런 형태가 뭐냐면은 상승 1파가 확장된 모습이 일반적이거든요. 급하게 오를 경우. 근데 얘는 그런 파동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정상적인 1파, 2파, 1파, 2파, 3파, 4파, 5파 동의 형태로 움직였다. 그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페이크 이렇게 하고 그냥 죽는 것들 많거든요. 이게 아니라면은 이 파동이 어떻게 흘렀는지에 따라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요거는 조만간 무료 방송 핀업에서 하면은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뭐 지수가 빠지니까 뭐 관심 종목들 뭐 난리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손절 쳐야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자리를 올라오는가. 그런 게 중요하겠죠. 백금 TNA 요것도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보세요. 60선을 못 뚫고 있다가 한번 뚫어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60선을 뚫었어. 근데 60선 근처 조정이야. 근처가 중요한 겁니다. 터치 안 해도 돼요. 근처가 중요한 거야. 그럼 요거는 양봉만 하나 나왔다면은 이거는 상승을 파동이 나오겠다는 의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로 엮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백금 TNA 예전에는 이낙연 뭐 그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면 히토류 뭐 그런 거 엮여서 가는. 근데 정치 테마 이런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시기상 이 4월 8일 날 지금 지수가 떡락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쏘았다는 거는 정치 테마주 아니면 힘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승을 암시하는 파동인데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럼 배팅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60선을 뭐 제가 볼 때는 밀어도 요런 기준봉 라인을 잡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60선 간의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손절 범위가 5% 정도죠. 그럼 얘는 못해도 손익비가 10%는 나올 것이다 정도 좀 넘네요. 이런 식으로 먼저 가상의 목표가를 잡습니다. 여기가 이제 반매도 하고 남은 걸로 이제 매물대 분석을 하면서 어디까지 갈지 정리를 하는 거죠. 5% 손절 18% 올라간다 치면은 뭐 적게 요 근처에서 판다 치면 15% 판다 치면은 손익비 3대 1. 여기서 판다 치면 손익비 2대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삼화전자. 얘도 장기 평행 1년선을 못 뚫었어요. 아니, 못 뚫다기보다는 계속 저항을 맞다가 저항 맞다가 뚫었어. 엄청나게 세게 뚫었죠. 그다음 내려왔어. 근데 윗꼬리가 이제 종가가 이렇게 아마 종목이 가벼워서 이렇게 장난질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나왔어. 뭔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자리를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이런 식으로 손절 범위 잡고, 근데 종가를 들어 올려가지고 좀 그런데 요렇게였으면 이제 뭐 3% 손절에 손익비가 못해도 6% 이런 6%짜리 잡으면서 이제 뭐 매물대 요런 매물 저항 부분을 이제 목표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든 반등의 움직임이고 20선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뚫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삼화전자 히토류 아니냐? 내일 갭이 떠서 아마 20선 달라붙어 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 종가를 들어올린 시점이 여기 보이는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얘가 개파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양봉으로 이 시가를 지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은 5일선 좀 내려올 거고 5일선 뚫어 올리는 20선 같이 내려온 다음에 20선 뚫어 올리는 모습 나오면서 안착하고 뭐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게 일반적인데 히토류의 재료의 시일성을 보면은 빨리 가야 된다 라는 치면은 갭이 좀 떠서 20선에 붙는다면은 파동적으로 봤을 때 뭐 해볼만 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락 파동이네. 이걸 깨고 갈 수 있으려나? 그죠? 이 하락 추세를 넘겨야 됩니다. 그럼 갭이 어찌 됐건 20선 근처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갈 거라면. 자, 알리코제야. 얘도 보면은 어때요? 120선, 6개월 선을 계속 못 뚫다가 이번에 팡 뚫었잖아요. 거기다 이번에 강한 저항으로 활용했던 거는 어떻게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딱 물고 마감했어요. 배팅 해볼만 하지. 응? 손절을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더 짧게는 이제 여기겠지만 이 종목의 끼로 봤을 때 좀 상승폭이 뭐 쐈다 하면 뭐 상한가고 그렇죠.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열어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당장 이거만 봤을 때 손익비는 어떻게 됩니까? 8% 자리가 되겠죠.
요건가? 5%라 치고 그럼 5%라 치고 뭐 이런 자리 딱 매물대 또 위에 있네. 또 여기 매물대가 있을 거고. 그럼 16%에 끝까지 다 못 간다 하더라도 손익빈 한 2.5대 1 뭐 이 정도로 될 수 있겠죠. 종근당 봐요. 이거 보세요. 요거 여기 뭐 꿀 발라 놓은 것 같아. 왜? 종가가 자꾸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가였고 종가였고 21,850인가 900 라인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박스 상단에 박스 부분의 하락 부분이죠. 이게 그 자리잖아요. 역헤드 앤 숄더의 하락 부분. 네, 지켜주는 모습이. 역헤드 앤 숄더가 나왔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골파기라기보다 하락 추세 일부러 만들고 밑으로 뺀 다음에 쏜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서 가는 형태 일반적인데 그 에너지가 여기까지 밀어서 쏜 거기 때문에 이 파동이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이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게 요 지점이잖아요. 근데 응축을 더 했기 때문에 더 힘이 센 거고, 그럼 얘는 또 상승 파동이 기대될 수 있다. 이게 아마 어제 했던 것 같은데 버티고 있어. 느낌 있죠. 버티기 때문에 느낌 있는 겁니다. 얘도 바뀐 거 하나도 없죠. 어떻게? 120선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KB오토시스도 120선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 SAT 보면은 60선을 계속 못 뚫다가 뚫어주고 반등 나오는데 이제는 120선은 또 못 뚫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제 버텨주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종합을 했을 때 120을 볼 것이냐 아니면 60을 볼 것이냐. 저는 60을 보는 게 한 표인 게, 기간을 보세요. 120에서 꺾인 흔적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 한번 이제 넘겨서 돌리려는 시도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위에 장기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60을 넘기면 120에서 한번 저항받고 120 넘기니까 1년선 224일선에서 한번 또 막히고, 이러한 넘기고 막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매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조정의 형태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흐름이 페이크인지 상승 흐름을 준비하려는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상승을 준비하려는 초입인 것 같다. 거기에 딱 눌림 지점이다. 뭐로 엮어서 갈지 모르겠지만 얘는 파동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를 상승 1파로 생각하고 상승 3파가 나오는 거지. 에너지 운축도 충분히 했고 하락 추세 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작은 밥그릇의 형태가 되는 거죠. 2번 자리가 지금 진행 중인데 3번 자리가 나오려면 이렇게 장대봉 나온 다음에 여기서 뭐 와리가리 하면서 긴 형태로, 그러니까 3번 자리 초입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길게 뭐 이렇게 되겠죠. 뭐 힘이 센 거는 이게 저점 올리면서 들어 올리면서 3번 자리를 만드는 거고, 대표적으로 뭐 안랩 대표적이죠. 엄청난 2번 자리 그리고 3번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3번 자리의 이런 상승 형태의 박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세력들도 뭐 각을 볼 거예요. 어떻게? 저는 20만 원 정도가 최대 목표인데 안철수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타이밍 시점에서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건 재료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요게 재료로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기대감,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니 안철수 지지율 1%였는데 역수입하고 있어. 막 지지율이 계속 올라. 혹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지율 폭이 막 1%, 2% 이렇게 오르는데 갑자기 막 10%, 15%확 뛰었어. 이런 것도 먹히거든요. 그런 걸 노려서 응? 매집 충분히 해놨으니까 슈팅을 만들지 않을까. 뭐 아니면은 안랩 자체가 보안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보안 사업이 뭡니까? 이제 AI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양자 이런 것들이 신기술이 들어오게 자율주행도 그렇고 보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생명 이제 로봇이 그 로봇과 연결된 것들이 다 기계가 하고 인공지능이 하는 거잖아요. 보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 걸로 엮고 제가 볼 땐 그런 걸로 엮는 게 제일 안정적. 왜냐 매출 구조랑 이제 사업성이랑 연결돼서 그 가격과도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정치주로 가면은 당연히 고평가지. 응? 거품인 건 누구나 다 알지. 그 다음에 SAT입니다. SAT도 그 지오소프트 SAT 설명드렸죠. 자 지오소프트입니다. 지오소프트 약간 뭐 각이 비슷하죠. 하락 추세 나온 다음에 저점 깨긴 했지만 여기 박스 하나 만들고 밑으로 밀고 요 자리 또 박스 하나 만드는 모습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반등이 나온다 치면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되겠죠. 저항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은 터치하고 많이 안 밀려야 돼. 그러면서 이게 막 두들기다가 이제 한번 딱 넘기면은 이제 슈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럼 얘도 근데 얘는 이제 범위가 좀 크죠. 제가 볼 때는 이 박스, 그러니까 이 박스의 형태가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뭐 거의 치더라도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여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 주도주봉의 저점까지 견디는 게 좀 미련한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 저점이 깨지면 나가는 형태가 훨씬 더 안전한 손절 범위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요, 여기 이 캔들의 시가가 아니라 여기 보이는 박스 하단 부분을 깨면 아까 말한 시나리오가 전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박스가 이렇게 되고 난 이 박스가 될 줄 알았는데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또 하락 박스가 형성이 되니까 또 내려가고 하락 박스 형성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손절 범위가 어떻게 돼요? 3.6이니까 이걸 손익비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한 7%짜리. 그럼 박스 상단 부분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매수 매도 라인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 좀 정리를 했는데 지수가 단타만 지금 재미가 좋은 상태예요. 뭐 이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손을 안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 놓는 건 뭐죠? 그 기준봉이 되는 시가를 이탈하는 것들이 세력이 손을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안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종목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정말 안 해도 되겠지만 신호를 보냈는데 근데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익비 관점, 이 2대1 손익비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했을 경우 승률이 잠시만요, 까먹었어.
3분의 1을 넘겨야 됩니다. 3개 중에 한 개는 맞춰야 돼. 그래야 손익비가 나오거든요. 2대1 손익비 기준. 손익비 3대1 정도는 33%도 괜찮아. 확률이 낮아져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3대1에서 조금 더 넘기면은 승률이 25%도 괜찮습니다. 4개 찍어서 1개 맞추는 요것도 괜찮아. 손익비 2대1이 제일 무난하고 세력들도 많이 쓰는 지표 기준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승률을 3개 중에는 3개 중에 1개는 최소 1개 맞춰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3개 중에 1.2배 3개 중에 1.2개 이상은 맞춰야 2대1 손익비에서 수익이 쌓여요. 그럼 이런 장에서 승률을 3개 중에 1개에 맞추는 걸로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장 핫한 테마의 종목으로 종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조상. 과심 종목에 이렇게 일반적인 평범한 장에서 쓰이는 스윙 매매 좋은 자리들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종가 베팅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높아 보이지만 나름 근거 있는 장대봉의 시가 그리고 5일선 저항으로 따지면 이게 강한 저항이잖아요. 여기가 2025가 강한 저항이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배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3분의 1을 넘겨야 되니까. 그럼 여기 손익비를 2대1로 맞추면서 저가 이탈 손절 잡는다 치면은 종가 배팅 했다 치고 1.5%네요. 그럼 3%짜리 16.56 여기가 기본인 겁니다. 반 파는 자리가 될 거고 그 다음 최대 뭐 이런 자리 그럼 손익비가 확 늘어나죠. 근데 요거는 시나리오상 나의 매도 범위인 거지 요 안에 털려도 수익인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 또 시나리오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 좀 더 밀 수도 있어요. 장초에 막 밑으로 일부러 저점 깼다가 다시 일부러 팍 깼다가 밑에서 다시 만들어 들어올리는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올리면 얘는 여기까지 무조건 가는 거지. 힘이 좋아지. 왜? 저점 만들었는데 한번 어때요? 요거를 골파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에너지를 응축시켰다고 저는 이제 표현하거든요. 이런 응축시켰다가 만들고 쏘는 이런 식의 확장 파동 형태로도 쓸 수 있겠죠. 아까 우리 배웠던 제가 가르쳐 드렸던 이런 식으로 그 단테님 무료 영상에서도 이런 형태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N자 파동이 하나 나오고 밑으로 뺐다가 요런 부분 그다음 또 밑으로 뺐다 요런 부분 밑으로 뺐다 요런 부분 넘기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많이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막 이런 식 형태로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좀 강해요. 강하다는 말이 이 상승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다 상승이 나오는. 근데 뭐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밑으로 뺐다가 다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은 보통은 이제 앞에 매물산들이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 뚫어 올려야 되는 게 있어서 뭐 종고 쌍봉 나올 우려가 있으니 종고에 팔고 뭐 그런 형태가 있죠. 뭐 대형 포장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면 김문수가 1등이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정치주 하면 정책주 뭐가 있습니까? 에르코스, 저출산. 근데 요거는 좀 아까 우리 배웠던 뭐 이런 형태에서 밀다가 들어 올렸는데
이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어져야 돼요. 뭐 꺾어 망한 겁니다. 꺾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대응이 되어야겠죠. 제가 손절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여러분이 1분봉 기준 여러분이 샀던 캔들의 저점을 깨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그러면은 구조상 여러분들이 1% 미만 손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뭐 한 종목당 두 개가 되면은 이제 그 종목은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게 또 다른 종목인데 또 두 번 손절하게 됐어. 그러면은 그날은 매매를 아예 접는다. 그럼 구조상 어떻게 3, 4% 정도의 손실이 나올 거고, 그 손실은 여러분이 몰빵을 했다 치더라도 다음번에 3%만 먹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것도 한번 그 무료 방송 핀업에서 하는 그거 언제냐, 한 다음 주 4월 안에는 할 것 같은데 그때 하면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또 뭐 있나? 원티드 일자리, 그쵸? 5일선 지지로 따지자면은 이제 뭐 이 시가를 기준으로 딱 그 지점이 아니라 딱 뭐 시가 거기가 아니라 근처에서 그냥 들어올린 5일선 있고 하니까 힘이 좋을수록 이런 이평선을 잘 지켜줍니다. 배팅 해볼 수 있겠지. 야, 얼마나 올랐냐? 와, 8%는 올랐네. 대박이죠. 그런데 대형 포장이 절에 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21%나 빠졌어. 이렇게 힘 좋게 들어 올려놓고.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 이 종가 베팅을 할 거면 아까 원티드 랩을 하겠습니까? 이미 반영이 다 돼 있던, 혹은 반영이 안 돼 있던 대형 포장을 하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투주 걸려 있잖아요. 오늘 신용이 안 써집니다. 미수가 안 써집니다. 내일은 풀려요. 그럼 얘가 단기 과열이나 다시 투주가 될 거면은 요 자리 넘겨야 돼. 종가상.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분봉상 이렇게 만들면서 어느 정도 분봉상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때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럼 아까 저 시나리오가 예상이 돼요. 10% 정도의 윗꼬리가 나온 상승 이후에 금요일날 쏘면서 토일 묶어두는 거지. 세력 입장에서는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상관이 없으니까 보통 그렇게 합니다. 들어 널나요. 그리고 쌍봉 형태가 일반적일 겁니다. 나가라고 겁주는 거지. 야 너희 오버할 거야? 금토에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른다. 최근 장 흉흉하지. 이게 행복해로 긍정편. 절망편. 안랩 들고 온나. 자, 절망편. 가는 척 4% 띡 올려주고 그대로 내려박습니다. 하락 추세 연장, 이어짐. 절망편. 이러니까 여러분 손절이 중요하죠. 경험적으로 이런 자리를 그냥 무시하고 죽기에는 시의성, 일단 재료의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뭐 앞에 강했던 흐름, 끼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보여줬던 강한 상승 흐름의 그런 뭐 일봉상 이런 이제 뭐 과거 움직임도 제가 보라고 했죠.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팅을 하실 때 약간 반반 이런 자리에서, 특히 눌림에서는 반반 이런 자리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 같이 들어가잖아요.
내리 꺾습니다. 내리 꺾어요. 왜? 긴가민가 했던 자리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던지거든요. 나 같은 사람들이 눌림 잘 받았던 사람 던집니다. 그럼 다 자기들은 또 털려. 그리고 그 던지는 게 우리는 수익을 실현하는 거기, 눌림하는 사람은 수익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던져요. 지지선이 뭐고 그냥 무시하고 다 때립니다. 깨면서 다시 또 들어올려요. 이런 막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저점 그냥 깨면서 다시 들어올리고 미치고 팔딱 뛰죠. 이런 형태. 뭐 이건 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자리를 깨트리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눌림 매매는 특히 종가 베팅의 형태로 활용하는 게 좋고 초보일수록 뭐 그렇습니다. 뭐 하다 보니 요거 대형 포장 얘기만 계속했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미쳤다. 상지건설 점점점으로 올라갔네. 요런 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 이 힘이 좋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요게 한번 풀릴 때 거래량이 엄청 터질 겁니다. 그때 매매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관종 올려놔야겠다. 상지건설. 아 그래, 팩트는 어떻게 됐냐? 상승 흐름 얘기해 줬다. 네오팩트도 올랐네. 어떻게 올랐지? 아, 그냥 이렇게 올랐구나. 이런 거 보세요. 살짝 이런 거 하나 올리다가 갑자기 급등 빵 나옵니다. 특히 시총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양봉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들어 올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가잖아요. 이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세가 안 좋으니까 갭으로 일단 밀리고 다시 들어서 종가로 맞추고 다시 밀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얘는 왜? 저항 맞췄으니까. 근데 갈 거면은 한번 뚫었기 때문에 요 자리 다시 뚫어 올려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타이밍이 있거든. 어떻게 보면 여기 쌍바닥을 만들어 두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럼 빨리 가야 돼. 근데 또 내린다? 그럼 이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음 지지대까지 내려와요. 다시 만들어서 또 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요거 급등 자리다. 시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럼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장 화이팅!